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. 저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좀 걸리는 게 있는 게 금리가 사실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. 물론 뭐 은행에 가면 대출 금리가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기준금리는 여전히 그대로고 뉴스를 보면 금방 내릴 것 같았는데 우리 작년만 하더라도 연말에 내린다 아니면 뭐 2024년 상반기에 내린다 6월에 내린다고 하다가 지금은 올해 내릴까? 미국이라도 내릴까?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고금리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은 맞고요. 이렇게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이제 믿고 있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데 부동산 시장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. 그리고 뭐 어떻게든 가계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서서 또 분양 시장 또 고금리 때문에 또 고분양가 때문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또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. 뭐 통계만 보면 뭐 좋아진다라고는 하는데 고금리에 또 분양 시장 또 여러 가지 가계대출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교수님께서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뭐 전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인사이트를 어떻게 저는 그냥 현장에서 저랑 이제 상담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. 네네. 동대문구가 분양가가 작년에 좀 높았잖아요. 그렇죠. 조금 막 살아나면서. 네네. 그 특례보금자리로 살아나면서 막 할 때 분양했는데 분양률 좋았거든요. 네네. 완판됐는데 나중에 좀 조금 미달됐죠. 이문 쪽에? 네네네. 이문동 쪽. 네네. 근데 거기에 이제 분양받으신 분이 59제곱이 분양가 좀 높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. 장희동도 그렇고. 네. 장희동은 좀 힘들어하고 있고 제가 볼 때 분명히 입주할 때 마피 나올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. 근데 이문동도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. 이래요. 말씀하신 금리가 낮춰지면 어떻게 생각해 볼까 그랬는데 이게 좀 안 낮추실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당첨되신 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금리 쉽게 안 낮춰집니다. 그 이유는 뭐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가는데 여러분 그 한은 총재가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한은 총재가 재정 통화 정책을 같이 잘못 쓰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얘기를 작년 10월에 했고 올 1월에 들어와서는 표현 중에 ADBC 그 아시아 개발은행 가가지고 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얘기 안 하고 거기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좀 뭐 그런지 거기 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워딩에서 뭐가 있냐면 이 금리 인하를 할 경우라도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제어하는 건전 재정성 정책을 쓰겠다는 표현을 썼어요. 그럼 여러분 기억 더듬어 보시면 작년 12월 올 초에 뭐 나왔죠? 스트레스 DSR 얘기 나왔잖아요. 거기다 전세 DSR 제도 나왔잖아요.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. 전 세계가 바젤3 협약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진행해 나가고 있고 지금 환율이 높은 건 왜 높을까요? 한국에 대한 통화 가치나 금융 정책에 대해서 해외에서 불신을 갖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. 물론 경제 펀더멘털도 약해진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 하느니 무슨 백이 있다고 무슨 통뼈로 그래 뭐 환율 1,500원 가라 이러고서 금리를 푹 내릴까요? 그거 안 되죠. 안 되잖아요. 안 되니까 0.5 내릴 거란 말이에요. 미국도 지금 내릴까 말까인데 미국이 텀 잡은 게 4.75까지잖아요. 그럼 우리하고 역전인데 여기서 우리가 따라서 0.7 내린다?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근데 건설사나 자영업자가 힘드니까 그 부분 때문에 0.5는 따라 내린다고 치는데 하느니 답을 줬잖아요. 통화정책을 건전성 하는 정책을 쓰겠다. DSR 쓴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DSR의 스트레스 DSR의 가상금리는 1에서 3%까지예요. 그럼 올해 12월에 발표하거든요. 12월에 이거죠. 미국이 금리를 0.75 내리면 우리도 0.5 내릴 때 던질 수 있는 사이드패가 뭐냐.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자영업자와 부동산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부동산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건설 쪽을. 그러면 부동산에 거품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이 악마의 손길들이 또 움직이면 이거 진짜 피곤해지잖아요, 나라가. 힘들죠.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을 발표를 해놨잖아요. 그럼 스트레스 DSR을 만약에 1에서 3이라고 그랬잖아요. 이거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. 그 상황을 보고. 이걸 만약에 2%로 정한다고 가정할게요. 그러면 3.5 기준금리에서 0.5 내리면 3%잖아요. 3%인데 주담보대출이나 이런 거 할 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2%를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? 5%가 됩니다. 5%면 지금보다 금리가 낮아진 건가요? 기준금리는 낮아졌지만 주택 이 시장 부동산 시장의 금리는 낮추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
기준금리는 그럼- 내려도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는다. 그렇죠. 주택담보에 대한 부분은 함부로 못 푼다. 왜 지금 이 상태에서 투자, 좋게 하면 투자, 나쁘게 하면 투기꾼들이 많잖아요. 네네. 투기꾼들하고 표현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가 기재부가 3년에 3년 여러분 아시면 3년 처분기한 내 팔면은 양도세가 비과세예요. 네. 그걸 3년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업으로. 업으로. 일은 거의 뭐 사이드로 생각하고 네. 이걸 뻔히 알면서 지금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이제는 나라를 생각할 테니까 기재부 한은 모여서 뭐 얘기하겠어요. 아 이거 이제 투자나 투기행위를 조금 줄여야겠다라는 건전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? 인간적으로 네.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네.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시간이 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부동산 파트에서는 네. 많이 가지시는 거는 조금 성급하다. 이런 정책 자금은 나오겠죠. 신생아론처럼 네네. 그런 자금은 뭐 한 20조, 30조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다. 그 얘기 뭐냐? 주택 가격을 더 올릴 생각은 없다. 이 가격에서 낮추거나 더 내려가지 않게 버티려고 하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이제 우리가 같이 봐야겠죠.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과대한 기대는 절대 하지 마시라 말씀드립니다. 맞습니다.